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지상입니다. 박성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제 좋은 합격생, 의대 합격생 이제 생기부들을 좀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그래서 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하우를 전달했다면은 이번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 합격생 사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자세하게 그 학생의 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등급 그리고 그 학생의 진로 희망 동아리 거의 모든 생기부가 한 장 정도로 요약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 여기 진로진학 정보원 거기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히 의대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과연 정말 의대 생기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대는 직윤 전형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도 떨어지고 경희대 교과 전형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요게 13명 뽑는 거니까 전교에 13명밖에 안 되는 학교 저거죠. 이 학교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요. 이 학교가 이제 저는 세종시에 위치한 일반고인데 여기에 이 학교에 이 학생이 들었던 과목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지 한번 학교를 뒤지셔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알아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세종시가 이렇게 새로 생긴 어떤 세가 예형 말고는 서울대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한 일반고등학교 고등학교고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4, 5를 채웠다는 얘기도 되죠. 예. 그래서 이화여대는 최초합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로 희망 자체는 의사가 아니어도 뭐 서울 의대에도 큰 영향은 없는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활동에서는 학생의 학생복지부원 그리고 융합독서 디베이트 캠프 좀 과학공학 융합 캠프죠. 주제융합 탐구 토론교실 인공지능의 편향성 유전자 치료질환 구분 뭐 이런 주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급 활동은 부반장을 했고 그리고 카페인과 아데노산의 수용체를 탐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동아리 활동들을 보면은요 동아리가 이제 해마다 바뀌었는데 3학년 때 메디에코 바이오는 아마 환경과 그리고 그쵸 의학과 이 부분을 연결시킨 것 같은데요. 뭐 중추신경계 면역작용 탐구, 퇴행성 질환 탐구, DNA 회절 실험. 그래서 DNA 회절 시험도 좀 딱 말로만 들었을 때 좀 쉽지 않은 실험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면접장에 갔으면 물어봤을 거. 근데 아마 여기는 면접이 하나도 가톨릭대는 다 서울대는 다 떨어졌으니까 면접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면접장에 못 가봤나 봐요. 그리고 진로 활동에는 이제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유전체 다가올 미래 의학, 독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융합 캠프랑 과학공학 캠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신경 척수염이죠. 네. 발병기관의 치료법 탐구. 그러니까 이제 신경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아마 부모님이 그쪽에 계셨을 때일 수도 있겠고요. 탐구 능력이 여기 보니까 아마 학생부에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과제 집착력이 우수하고 집중력도 우수하고 차분 성실하고 인성도 좋게 그리고 모든 걸 다 의대와 연결시킨 것 같아요. 체육도 스트레칭이 지연성 근육통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생명계는 뭐 나는 미생물과 산당, 이기적 감정, 독서 활동에 카스피제이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이게 세포 자멸, 암세포랑 관련된 연구겠죠. 고급 생명과학은 교무세포증, 이것도 역시 암세포랑 관련된 얘기고요. 자율적 교육 과정은 데네피질의 호문클루스 탐구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과학에서 호문클루스라고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데네피질 중에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손이라든지 이렇게 데네피질을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그리는 그게 호문클루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이 신경과 수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수면 시간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량의 상관성요. 연구 탐구로 좀 거의 도배를 했고 고급 생명과학과 그리고 고급 화학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P53 암의 비밀을 풀어낸 유전자 암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내는데 이 학생이 이 책을 제가 구해 읽었는데 저도 보니까 이 책이 절판된 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절판된 도서도 찾아 읽을 정도의 어떤 열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 호기심을 도서관에서 찾았나 보죠? 예, 그랬겠죠. 예. 그리고 뭐 과학공학 캠프에서 프로그래밍도 했고 고급 생명과학도 했고 고전과 윤리까지 해서 약간 인문학적 소양까지 보는데 이 학생은 결국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올해 이대 이사학번이 됐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기에 이 학생 스펙은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요? 일단은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불합격했다는 결과를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왜 불합격을 했을까에 대해서 굳이 꼬투리를 잡아 본다면 이게 지금 생기부로 본 게 아니라 그 요약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그 제한적인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가 아무래도 생명과학 관련이니까 생명과학 관련된 팩트 위주로 지금 이 자료를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화학 시간에 뭘 했는지 아니면 뭐 물리라든지 다른 과목 수학 시간에 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너무 생명과학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면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에서까지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글쎄, 체육이 이러면은 국어에 뭐가 얼뜬 게 들어가 있을까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안 봐서 보지는 뭐 이렇게 확신은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과학 1, 2에 비해서 고급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은 뭐 자율 과정에서 탐구 활동이 지나치게 좀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원투, 화학 원투 시간의 세특 내용보다 그 이외에 자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급 생명, 고급 화학 같은 과정에 뭔가 치우쳐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고3 1학기 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 두 가지 정도로 의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물리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른 데 의대와 달리 그러니까 다른 의대는 충분히 통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의생명 관련된 얘기들이 충분히 통했을 텐데, 네, 여기에 보면 물리 얘기가 없으니까 서울대 이 물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나까지는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물리를 안 듣고 정말 생명과학이랑 관련된 의대로만 생기부를 채웠다면은 서울의대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확실히 물리를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도 정시에서 직윤에서 물리원 화학원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이제 다른 데 의대와 달리 정말 물리까지 가야 변별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학생이 과연 물리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성과 공동체 부분에서 물론 여기 학급 부반장 정도는 나와 있는데 좀 뭐랄까 좀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과연 이 내용들이 다 과학적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봤을 때 다 정밀하게 이거 팩트가 다 맞는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보여주시겠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죠. 그리고 어떤 협력과 인성과 공동체 의식이란 것을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균형 잡힌 생기부가 되는 게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사족 같긴 하지만 생명과학 관련된 탐구 활동에 있어서도 이게 본인의 관심사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게 교육과정하고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냥 생명과학 1, 2가 아니라 생명과학 1, 2, 고급 생명과학 그리고 암이라는 과목을 따로 수강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만 봤을 때는 좀 전문적이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뭐 그냥 눈에 띄는 게 그냥 방금 지금 본 게 운동이 신경 가소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글쎄 어떻게 탐구했을까? 논문을 봤을까? 그러면은 그 논문에서 운동으로 인한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활성이 뇌세포의 어떤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게 없었을 거라고요. 아마도 그냥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뇌가 좀 더 튼튼한 것처럼 보였다더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순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학 정보를 인용을 하거나 그 뉴스 같은 거를 볼 때도 좀 취사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뉴스를 보면은 매일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알코올 한 방울도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술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건강, 어떤 특정한 뭐 심혈관계 질환이 됐든 뇌질환이 됐든 특정한 질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따지는 것이지 그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한쪽의 입장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괜찮아 술 마셔도 건강해 괜찮아 아니면은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담배 평생 2갑씩 태우셨는데 뭐 까딱 없으셨어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꼼꼼하게 따져 보면은 이 어떤 주제에 있어서도 조금 좀 고등학생 입장에서 접근 가능한 주제를 택했으면은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게 뭐 다 이게 불합격 했다는 결과를 알고 이제 뭐 꼬투리를 잡으려니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훌륭하죠. 뭐 교무세포증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이게 이 학생 할 때는 저 눈물의 여왕이 없었으니까 그 눈물의 여왕 때문에 알려진 병이지만 이렇게 그래요? 예, 눈물의 여왕에서 드라마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렇죠. 교무세포증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학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의대 생기부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서울의대는 전방위로 다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어떤 대학은 좀 뭐랄까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뭐 의료와 섞어 쓰는 학생이 또 유리한 학교도 있고 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 근데 전반적으로 경향이 지금 이 학생의 생기부는 고등학교 사실 교무세포증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건 고급 생명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급 캔서의 영역인 거죠. 고급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고급 생명과학하고 고급 생명과학 교과하고 교모세포종 사이에 징검다리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쵸, 사실 징검다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이 학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진짜 이걸 고등학생이 했단 말이야 이렇게 서울대 교수들이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하이대 의대나 조금 더 밑에 의대들은 이런 게 통하지만 서울대 교수들은 좀 생각보다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그죠? 이게 마치 우리들이 하여튼 논문의 수준에 맞먹는 논문을 연구를 얘네가 했나봐. 어때 제대로 하니까 학교는 그때 우리 잘 모르는 학교지만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릴 것 같네요. 오게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대 생기부는 아주 좋은 생기부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세종시 교육청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